자, 서부학군 명지고등학교 1학년 간담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고1 태어나서 고1 엄마 처음이세요? 네, 그러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우리 애도 태어나서 걔는 진짜 고1 처음인 거잖아요. 고등학생 처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고등학교 1학년인 적이 있으셨죠. 그쵸?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장남이나 장녀가 있으시다면 또 그 친구들이 아마 고등학교 과정을 겪으신 분들은 약간 또 이 상황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자, 저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명지고등학교 배정이 발표가 딱 되고 나서 일단 이 삼각 프레임이 정해졌어요. 학부모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 집 딸내미 아들내미가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명지고등학교가 정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트라이앵글 삼각존이 정해졌는데 각각의 역할이 있겠죠. 각각의 역할이 있고 이 삼박자가 진짜 잘 맞아야 좋은 성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려볼게요.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셋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입시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요? 학생이죠. 그럴 것 같죠? 그러면 속이 편하시죠? 제가 겪어보니까 학생이 제일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입시 치를 때는 제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엄마 아빠 뭐 대단히 해준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입시는 학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겪을수록 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고 맞나 안 맞나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얘네들은 지금 뭐 인근의 명지중학교를 나왔든 충암을 나왔든 가재우를 나왔든 상신 덕산 어디를 나왔든 간에 모두가 다 A, B, C, D, E 성취도 평가를 받으면서 중학과정을 마쳤어요. 그쵸? 그래서 본인이 A 등급을 받았으면은 완전 좀 뽕이 들어가 있어요, 애들이. B가 하나 나왔어도 그거는 뭐, 아유, 뭐 어쩌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거고 사실 난 A야. 그리고 약간 초등학교 때부터 또 우리 인근에 또 사립이 많지 않습니까? 사립초 보내고 막 영유 보내고 막 수학 실어 나르고 막 이렇게 공부를 시켰을 때 중학교 과정까지는 솔직히 뭔가 베일에 엄청나게 쌓여져 있어요. 성취도 평가 때문이죠. 시험도 많이 보지도 않았고 각 사설기관에서 보는 시험의 레벨 테스트 가지고 그 학생의 절대적인 어떤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 집 아들은 굉장히 수순을 잘 밟아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집에도 앵간히는 좀 하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죠. 그렇죠? 뚜껑을 열어보면 굉장히 아닌 것들을 밝혀지게 됩니다. 조만간 4월 말 첫째 주, 4월 말에서 5월 첫째 주 정도가 되면은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그 시험을 딱 보고 나서는 웬일이니? 이런 결과가 많아요. 그쵸? 이유는 A 등급을 중학교 때 받았어요. 성취도 평가에서. 명지중학교에서 올해일을 발랐어, 막. 그래서 자기는 A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명지충암 중학교에서 A 등급을 몇 퍼센트를 주죠? 25에서 30% 정도까지 줘요. 빡센 학교는 뭐 15%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5는 아주 박한 거고요. 20%에서 30% 정도 A를 다 준다는 거죠. 그럼 이걸 단순하게 고등학교 내신 점수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그 안에 3등급도 A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줄 세우기를 이제는 할 거고 4%까지가 1등급, 11%까지가 2등급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탁 오게 됐을 때 학부모님 멘탈은 어떻게 되냐면 헐, 막 머릿속에 막 통장 입금이 막 생각나. 수학에 내가 지난번에 특강을 해갖고 100만 원을 붙였던 것 같고 영어도 그 수없이 많이 상담했던 내용들이 막 생각나면서 굉장히 부하가 치밀면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다 꼴배기가 싫죠.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근데 또 잘해주면 기분이 또 그렇게 기분이가 좋아갖고 우리가 또 굉장히 하늘을 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취도에서 이제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면 대체로 당연히 성적은 떨어지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은 누군가와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시작 단추가 좀 잘못된 시작이 돼버려요. 그럼 이제 잔소리가 나가고 뭔가 불협화음이 생기고 애는 또 자기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말이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믿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야지 돼요. 근데 진짜 겉도는 단어죠. 믿음과 응원. 그쵸? 어쩌라는 거죠? 뭘 믿어, 걔를. 근데 일단은 이거보다 좀 우선순위는 뭐냐면 중학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국수형 모의고사를 좀 치르셨어야 됐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고1 과정의 국수형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서 푸는 훈련을 1년 동안 이렇게 쫙 하시고 이주학원에서는 미만고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응시를 하셔가지고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입니다. 점수가 나오고 분석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얘가 명지 가면 몇 등급, 예일 가면 몇 등급, 뭐 선정 가면 몇 등급, 충암 가면 몇 등급 이렇게 등급이 추산이 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따라서 예상 범위 안에서의 등급이 2.4 정도가 나오면 오케이! 쿨하게 넘어가시면서 그 다음 수순을 준비하시는 전략적 언빠가 돼버리시는 거죠. 자, 이런 게 필요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막 응원하고 잘 될 거야. 엄마는 믿어. 우리 딸 화이팅! 이것만큼 또 얼마나 또 답답해요? 그리고 되게 또 무능해 보여. 어떻게 보면. 뭐야? 뭘 믿고 뭘 자꾸 잘할 거야. 그러면 애가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애는 부담 느끼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지고 자기 성적표 숨기게 되죠. 그래서 정말 확실한 조력자가 되시려면 당연한 얘기죠. 대입의 정확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만 될 겁니다. 이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부터 수순을 밟으시면서 고3 때까지 전체적인 정보들을 추려서 우리 아이한테 유불리한 어떤 정보들을 내가 섭렵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는 요 정도가 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제가 이제 책임을 여쭤보면 자신 있는 학부모님이 누가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교육 전문가가 계실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안 그러시니까. 근데 학부모님이 대입을 만약에 정확하게 모르시고 애매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딸, 우리 아들도 딱 그만큼만 알아요. 아, 예외가 없더라고요. 엄마 아빠보다 애가 더 많이 안다? 없어요. 그런 집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 보면은 막 애가 엄마 아빠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애가 혼자 열심히 해서 다 뻥이에요. 다 뻥이에요. 엄마가 모르고 계시면 어머님들이 친한 건 보통 아빠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집 아빠랑 친하시진 않잖아요. 그 집 엄마랑 친하실 텐데 그 엄마가 좀 모르시면 아빠가 챙기시고 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학부모님들 생각하시는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1절만 할게요. 요거 정도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 금쪽이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받을 거예요. 그리고 놀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은 객관적으로 자기 성적을 잘 모르고 때문에 목표도 객관적으로 정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공부량이 좀 대체로 어떠냐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붙이는 그 엉덩이 힘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은 중학교 때 애들이 좀 우리 속삭였던 거 있잖아요. 막 약간 춤춘다, 뭐 논다, 뭐 게임한다 이런 애들이 물론 어느 정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학기가 무르익고 2학기, 2학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로 속삭이는 애들은 없어요. 공부를 대체로 중학교 때보다는 당연히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 깜냥에 많이 하는 거죠. 지 중학교 때의 과거의 나보다는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많이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못 앉아 있어요, 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 관리라든가 객관적인 목표나 학습 양을 구축하는 걸 자꾸 눈을 뜨어야 되겠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고등학교는 이제 뭐 명지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는 그 고등학교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입시를 할 때. 자기 뽕에 빠져서 자기 고등학교가 최고일 거야. 우리가 되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우겨봤자 당연히 입결이라는 것들은 객관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고등학교가 대입에 강한 수업을 하고 있는지 또 대입에 필요한 활동들을 잘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해야만 하겠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명지고등학교는 꽤나 잘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결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올해 입결도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학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컨트롤 권한이 아니에요. 나름 잘 해온 학교 맞습니다. 그리고 인기도 많았고 이번에도 경쟁률 굉장히 높았던 학교잖아요. 자, 그래서 학교는 이렇게 있고 학생과 학부모님이 각각의 역할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이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동의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신체 포기각서라도 쓰면서 이제 정말 믿음과 응원을 하실 건지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막 정해졌네요. 우리 대입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입은 되게 복잡하고 사실 또 노잼이고 이래서 우리가 이거에 집중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설프게 아는 것만큼 또 위험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대입이라는 건 다 우리말로 글이 쫙 이렇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자꾸 복습해서 보시면 어느 정도 걸러지면서 이해가 많이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표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큰 표 여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는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 대학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방권 대학교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서영고, 서성안이, 중경외시, 동경, 홍숙, 숭광, 서까지 이렇게 있는 학교들입니다. 서울시내 소재 대학들이죠. 당연히 지금 여기를 보내시려고 학원도 보내시고 과외도 시키시고 스카도 보내시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대학들이 애들을 도대체 몇 %를 무슨 전형으로 뽑는지 그 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준비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말이 너무 많아요. 뭐 정시가 늘어난댄다, 학종은 폐지가 된댄다, 뭐 생기부가 엄청나게 축소가 됐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애매한 얘기 말고 우리는 숫자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울대부터 서울여대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은 정시로 몇 % 뽑냐면 다 4자로 시작합니다. 앞에가 다 4자로 시작하네요. 그래서 40% 정도 정시로 뽑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40%. 자, 그리고 이제 수시로 당연히 애들을 뽑고 있는데 수시에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전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죠.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서울대는 아예 교과가 없어요. 0%. 그리고 이제 연대가 13.8%인데 고대는 또 20.3%예요. 연고대가 되게 결을 달리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왜냐면 둘이 경쟁이니까. 파이가 똑같은데 같이 막 이렇게 싸우면 안 되니까 구멍을 달리 열어놓은 거죠. 자, 그런데 대체로 지금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의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의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대체로 다 10단이에요. 그래서 10단, 10%에서 1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뽑는구나. 그리고 종합 전형이 있는데 종합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많이 줄어들었다. 뭐 폐지된다. 뭐 대권 주자들도 정시를 늘린다는 공약들을 많이 내걸고 있다. 이러시는데 종합 전형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절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욕먹기 싫어서 그러는 거고요. 그냥 되게 확실하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혹시 동생들 자녀가 있으신가요? 중학교 1학년? 얘네 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얘네 때부터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교육개정안이 이제 얘네 때부터는 2015 교육개정안이 아니에요.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2022 교육개정안이 되는 건데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이제 고1 딱 올라가가지고 1학년 때만 공통과목을 듣고 2, 3학년 때는 다 선택을 해서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처럼 학점제처럼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고 우리 학교에 개설 과목이 없으면은 옆 학교 가서 듣겠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자기가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은 학과에 관련된 선택 과목을 이렇게 쫙 골라서 듣고 학점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학종하고 이게 안 맞다 있겠어요. 완전히 학종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고교 학점제는 문재인 정권이 정하긴 했으나 지금 이제 3월 9일 대선 있고 다음 대선의 주자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이 정권도 물려받아서 이행을 해야 돼요.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안 사라지겠죠. 그리고 지금 퍼센테이지 보시면은 서울대는 제일 많이 뽑고 있어요. 59.9%. 그리고 대체로 다 30% 초반 중반 정도를 찾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내고 싶은 대학들은 정시로 애들을 40%를 뽑는구나. 그리고 60%는 여전히 수시로 뽑고 있는데 그중에 한 10에서 15%가 교과고 그 다음에 종합이 35% 정도를 아이들을 뽑고 있구나.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근데 이게 전국구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전국에서는 지금 애들을 제일 많이 뽑고 있는 건 교과로 제일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대학들, 우리 서울시내 소재대학은 교과가 제일 적지만 전국적으로 보면은 교과 전형을 44.3%를 아이들을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합은 23.4%고 수능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양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뉴스 매체에서 어떤 보도 자료가 나올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골라서 볼 수 있는 좀 해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학부모님들. 애들 명지고등학교 딱 입학시켜서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이렇게 쫙 내신도 하고 모의고사도 보고 학교 일정도 할 건데 3학년 1학기 딱 지나고 나면은 수시원서를 쓰잖아요. 점수고 생기부고 간에 3학년 1학기까지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 10번 보고 원서 쓰는 거예요. 중간, 기말, 10번 보고. 근데 그 수시에서 원서 몇 장 쓰죠? 6장. 6장을 써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3장을 쓰고 교과로 3장을 쓰든가 종합으로 뭐 4장 쓰고 2장을 쓰든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6학종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6학교를 쓰실 수도 없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적절하게 배분을 시켜서 쓰실 건데 그게 다 떨어지면 정시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하나 붙으면 수시 납시되는 거고. 자, 그런데 정시는 아까 40% 이거 수능 보고 뽑는 거고. 근데 명지고등학교 이번에 입결이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서울대도 지금 몇 명 보냈지? 4명. 그쵸? 연고대 합쳐갖고 뭐 11명까지 보내고 물론 복수 인원일 거예요, 당연히. 꽤 많이 보냈어요. 카이스트도 보내고 괜찮아요. 지금 해마다 이제 입결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 선배들은 거기 재수에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서울대 간 애가 뭘로 갔다고 그래요? 당연히 학종이죠. 여긴 없잖아요. 그럼 이번에 명지고 졸업한 애가 뭐 이걸로 갔겠어요? 우리 학교 입결은 다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좋은 대학을 갔다 명지에서 어디를 뭐 어느 대학을 갔다 이렇게 얘가 나오면 학종으로 보낸 거지 정시로 간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명지뿐만 아니라 서부학군 전체에 걸친 모든 고등학교의 특징이에요. 정시로 간 거는 재수생인 거고 현역으로 간 애들은 100% 수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재수할 때 생각하시는 거고 요 두 개에 대한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낼 거냐 이런 거고 웬만하면 현역으로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이것도 우리 지역 특징이에요. 재수 우리 집안에 재수는 없고 재수는 절대로 안 시킬 거예요 선생님 이러시는데 재수를 누가 선택을 해요. 다 떨어지면 가는 거지 재수학원에. 그리고 다른 지역은 아예 이제 고2 때 재수까지 생각해서 입시 전략을 좀 길게 짜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지역의 특징이죠. 일례로 이제 이런 건 봤어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제자인데 예일여고를 이번에 졸업한 애였는데 얘가 결론은 뭐냐면은 이대 의대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얘가 예일에서 이과 전교 1등이었거든요. 근데 서영고가 안 되고 이대 의대를 가가지고 왜 이렇게 했지? 그리고 이제 직윤을 받은 애는 또 이제 걔도 저희 학원 아이인데 그 친구는 또 서울 치대를 붙었어요. 직윤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네가 왜 연고대 의대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원서를 이렇게 다 썼고 수능에서 전체 3개를 틀렸어요. 얘가 이번에 뭐 용광로 수능 막 이랬잖아요. 불수능이라는 얘기를 떠나서. 근데 전체에서 3개를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연대의대는 합격각이잖아요. 근데 수시에서 그야말로 납치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드문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명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거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재수를 하면 모를까. 그래서 우린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약간만 틀었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하고 교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딥이 파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한 발자국만 더 가시면 돼요. 애보다 이제 조금만 더 가시면 되지 막 고3 때 것까지 우리가 다 파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자, 요 페이지 설명을 간략하게 제가 드릴 건데 이미 첫째 자녀의 입시를 치르신 학부모님은 이 2가지의 구분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공부하고 오셨으면 당연히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는 건 이거죠. 학부모님이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유 나 그거 알아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되게 간단한 단어들로 주변 지인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냐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면 그건 이해했다라고 제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과와 종합 2가지 전형이 있어요. 6개 원서를 어떻게 쓰실지 나중에 결정이 될 건데 일단은 교과가 간단하니까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 전형은 뭐 설명드리고 말 것도 없어요. 완전 간단해요. 그냥 숫자예요. 숫자. 만약에 명지고등학교에서 3학년 1학기까지 토탈 내신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애가 1.9가 나왔어요. 만약에 내신이 잘했죠. 1.9면 그러면은 1.9라고 하는 내신을 점수를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9를 다르게 해석하고 요렇게 보고 저렇게 뜯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1.9예요. 1.9를 구성했던 과목들이 뭔지도 안 봐요. 그냥 1.9라는 숫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공적 합성하고 관련된 선택을 네가 했는지 만지 안 물어봐요. 그냥 숫자만 보는 거고. 그런데 내신만 보질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대부고 1.9등급이랑 명지고 1.9등급이 똑같진 않을 거잖아요. 하나고등학교 1.9랑 명지고 1.9가 똑같진 않기 때문에 대학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의 최저 등급들의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1.9야? 그럼 우리는 우리 학교에 우리 이 문과 이과로 오려면은 3합 7 갖고 와. 뭐 3합 6 갖고 와. 2합 5 갖고 와. 이제 이런 식으로 수능 과목에서 3개 과목이나 2개 과목에 합산된 등급 합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합 5다 그러면 영어가 2, 탐구가 3 이렇게 되면 합이 5가 되죠. 이제 그 등급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숫자를 탁 집어넣으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가 자명하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입시 컨설팅이고 뭐고 받을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전국이 동일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입장에서는 1.9라는 등급이 어느 출신 고등학교인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숫자를 넣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것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어떤 학부모님이 주변 지인들 있으시니까 고등학교 이번에 어디 됐어? 아, 나 이번에 큰맘 먹고 대치동으로 이사했잖아. 그래서 교과 넣으려고 숙명여고 보냈어. 뭐야? 말이 돼요? 교과로 넣으려고 숙명여고를 보냈다? 말이 안 되죠. 아, 우리 애 이번에 교과 전형 많이 늘고 추천 전형도 늘었다 그래갖고 교과를 쓰려고 우리 애는 대원외고를 보냈어. 말도 안 되죠. 자, 대원외고, 숙명여고, 강남권 모든 특목고 일반고보다 내신 따기 빡셉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넣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건 걔네들을 위해 열린 구멍이 아니죠. 이거는 철저하게 전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각 대학이 이제 다 이제 애들을 합격을 해놨으면은 얘가 특목고 출신인지, 일반고 출신인지, 또 수도권 출신인지 비수도권 출신인지 이 퍼센테이지를 맞추라고 이미 미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고를 다 받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니네 왜 이렇게 강남 애들 많이 뽑았어? 너네 왜 이렇게 자사고 출신 좋아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원이 끊기잖아요. 이게 다 이제 심사를 받게 되고 따라서 요 전형은 어느 구멍이냐면 우리 명지고등학교를 위한 구멍이다.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을 뭐 특목고 간에 뭐 상상고 간에 하나고 간에랑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위한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입결을 보면 입결은 언제 나오냐면요. 이제 올해 곧 대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입학을 하고 4월 달에 각 대학은 입결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뭐 건대 아니면 뭐 이런 대학들이 우리 학교에 무슨 과는 이번에 합격한 애들이 등급의 내신이 몇 등급 컷이었다. 평균이 몇 등급이고 뭐 70%의 아이들은 등급의 컷이 이 정도였고 문 닫고 들어오는 몇 등급이고 이런 걸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최저 등급 같은 거는 그 학교는 원래 정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 입결의 그 등급 컷이 매년 똑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학부모님들 얘네들은 지금 무슨 띠예요? 2006년생이 무슨 띠죠? 개띠군요. 그러니까 얘네 밑에 학년들이 왜 황금돼지띠 그리고 얘네 위에 학년이 굉장히 2005년생이 인원이 되게 적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인원이 약간 지금 너를 뛰어요. 얘네들 이제 근방에 얘네 위랑 밑에랑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신이 상대평가로 추산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1.9가 붙었는데 올해에는 인원이 적으면은 뭐 2.3도 붙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나중에는 원서 쓸 때 좀 보기는 하셔야긴 돼요. 근데 이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 일단 내신을 이빠이 끌어올린다. 그리고 얘 내신에서 지원 가능한 입결이 가능한 고 대학들이 요구하는 최저 등급이 뭔지를 몇 개를 추린다. 그래서 얘를 6개 원서 중에서 2개나 3개는 보험으로 안전빵으로 넣는다.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관건은 뭐냐?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 2하 5 우습게 할 일이 아니라 되게 빡세요. 생각보다 못 맞춰요. 그리고 애들은 학교를 탁 들어가면 내신에 완전히 취해버려요. 저희는 또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또 중요해. 내신이 깡패야? 난리나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미쳐서 다 취해버리게 만들 거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가면 갈수록 최저 등급에 대한 인지라든가 중요도에 대한 이 컨선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특히 명지고등학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막 이렇게 보면서 애들이 키도 크고 막 이제 공부를 막 하고 그렇게 3학년 1학기까지 쫙 끝나고 이제 원서를 써서 고3 엄마가 다 되셔가지고 원서를 쓰는데 원서 쓸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막 정말 두근반 세근반 하잖아요. 누가 써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다 써서 다시 넣어야 돼요. 그걸 원서를. 그리고 이제 입결이 하루아침에 6개 학교가 동시에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씩 나고 뭐는 떨어졌다 그러고 뭐 추함 몇 번이라 그러고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직 뭐가 남았죠? 11월에 수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를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참 이게 안 통해요. 원서 쓰고 막 합격 발표 나고 막 어쩌고 하면서 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안 보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또 누가 뭐 붙었다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단언컨대 입시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꼭 챙겨야 되더라고요. 진짜로 재수할 수 있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건 11월에 수능을 보고 난 다음이니까 그때까지 이 열기를 우리가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장기 레이스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지 필요하고 자, 그 다음 종합전형으로 한번 가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종합전형은 일단은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한테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자기주도적이지 않아 우리 애는 걔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학부모님이 자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모르실 수 있어요. 의외로 학교 갔을 때 이렇게 딱 판이 펼쳐졌을 때 꽤 잘 해내는 애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그거는 변수가 이거죠. 학부모님이 입시에 관심이 많으면 애가 해요. 아, 나 그런 스타일 아닌데 왜 나한테 이것까지 하라고 그래?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야. 학생부 종합으로 써야 돼. 교과로 가면 너 여기까지밖에 못 가. 종합이면 윗단계 2개 던져가지고 경희대랑 국민대 이상까지 갈 수 있는데 너 여기서 지금 머무를 거야? 엄마가 보면 이거 최저 맞추고 서류 스펙 해가지고 니네 학교가 지금 종합으로 제일 많이 가는 거 보이잖아.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장난 없네 이러고 애가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향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실 게 아니라 그냥 가시는 거예요. 원서를 이걸 6장 쓰실 일은 없으니까. 자, 일단은 애가 이걸 원서를 쓸 때에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봅니다. 근데 그 내신을 1.9라는 숫자만 딱 박아놓고 파나처럼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입체적인 시각으로 얘를 분석을 해야 돼요. 즉 1.9 안에는 우리 애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랑 연결된 선택 과목들이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성적이 갈수록 올라갔는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국영수 과목들의 어떤 학업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그 페이지, 생기부에 있는 글씨들, 과목당 500자의 세특들, 담임의 종합 의견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생기부 들어가고요. 자소서 폐지됐습니다. 다행이죠. 자소서 들어가면 또 골치 아파요 진짜. 자, 자소서 폐지됐고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자소서가 폐지됐잖아요. 근데 자소서는 이제 공통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과적합성, 학업 역량,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인성 이게 1, 2, 3번의 공통 질문 사항이었는데 이게 필요했었으니까 존재했었겠죠?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안 필요해졌나요? 여전히 필요하긴 할 텐데 없어졌을 땐 이유가 있어요. 조국 사태 때문에 이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좀 있었고 그 일환으로 적어도 없어진 건데 그럼 뭔가 없어졌다면 그게 그래도 중요했는데 없어졌다면 그걸 누군가 먹었겠죠. 그게 누구냐면 생기부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부에서는 자소서의 역할을 하는 게 어느 항목에 어떻게 녹여져야 되는지 그런 이해가 좀 있어야지 돼요. 이건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대학은 1.9라는 등급을 1.9로 바라보지 않고요. 종합전형은 1.9를 되게 주관적으로 보죠. 예를 들어 하나고등학교 1.9와 명지고등학교 1.9를 똑같이 보지 않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블라인드다 어쩐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도 알아보겠어요. 저도 알아봐요. 이게 하나고인지 이게 명지고인지는.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이건 명지고 거고 이거는 충암고 거구나. 저도 알겠어요. 어떻게 아느냐? 좀 이따 성적표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학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다. 자, 그리고 학업 능력. 그러니까 국수형 점수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는 공부라는 것을 하는 아이냐. 국수형은 다 5 깔고 있는데 막 한문에서 1 때리고 막 이러니 이거 학업 능력이 없는 애잖아요. 이런 애는 국수형 학업 능력 그리고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한 학과 적합성 이것이 있느냐. 자, 그리고 이제 경쟁고등학교 우리 명지고 애들만 모아놓고 서영고 줄 세우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원서 쓸 때는 뭐 인근에
뭐 예일여고에다가도 맞짱 뜨는 거고 선정여하고도 맞짱 뜨는 거고 충암 명지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경쟁고등학교가 어떤 스타일 유형 정도의 어떤 생기부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나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우리 명지고등학교 입결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배들이 서울대 합격을 4명을 했대잖아요. 그럼 그 4명은 무슨 전형으로 갔다고요? 종합 전형이죠. 교과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종합 전형일 때 명지고는 도대체 내신 몇 등급까지가 서울대 붙는 거죠? 그거 아셔야지 돼요. 그쵸? 명지고에서 1.9를 받으면 선배들은 교과랑 종합 둘 중에 어느 전형으로 어느 학교까지 붙었는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게 나와야 청사지지잖아요. 그게 우리 학교 선배한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학교에서 상담을 할 때 요청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담회 지금 오늘 7번째 간담회거든요. 오늘이 이제 뒤에 8번째 간담회 마지막 간담회가 남아 있는데 앞서서 다 이렇게 우리 학교들을 조사하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느꼈는데 이번에 보니까 선정고등학교는 그걸 유튜브를 찍어서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선정고에서 2.9등급이면 어느 학교까지 합격했다. 근데 전형은 쓰지 않았더라고요. 교과로 간 건지 종합으로 쓴 건지. 근데 전형은 안 얘기해줘도 알겠더라고요. 점수를 보니까. 보통 교과보다는 종합 전형일 때 더 좋은 대학을 가요. 내신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있더라도. 그래서 명지고등학교 선배들 중에 2점대 초반이면 어느 전형으로 어느 대까지 합격했대. 요거 문답과 합격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가? 요거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거 말고 그 전년 거까지도 이렇게 쭉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상담 가셔서 무슨 멘트를 치셔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중요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애들이 이 생기부에 대한 이해가 약간 무지성이에요, 지금. 그리고 뭐 이제 어렵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쉽게 되진 않죠. 근데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 내용도 맨 마지막 페이지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명지고등학교 내신 성적표를 아직은 보신 적이 없는데 이제 제가 미리 보여드릴게요. 일단 명지고는 이제 1학년 때 이런 과목들을 수업을 들어요. 근데 여기 고3이라고 써 있는 이유는 현재 고3인 학생이 고1 때 들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보시면 돼요. 실제 저희 재원생이고 국어, 영어, 수학 4단이에요. 이거 다 학교마다 똑같진 않습니다. 좀 다른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사가 들어가요. 우리 명지는 3단이에요. 꽤 세죠. 한국사, 엄마 한국사 암기 과목이라서 이거 그냥 똥 싸도 돼?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상대평가고 3단이니까 꽤 셉니다. 자, 그리고 통사 통과가 있는데 통합사회가 3단위, 통합과학이 4단이고요. 이거 다른 학교 중에는 이거 다 4 이런 학교도 많아요. 근데 이거 3, 4 이렇게 되고 있고 과학탐구 실험이 1단위가 들어갑니다. 진로와 취업은 뭐죠? 진로와 취업이겠죠? 진로와 취업. 이것도 2단인데 이거는 패스페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명지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종교학도 패스페일로 이렇게 2수 단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PP라고 돼 있지 않은 이 위에 있는 모든 과목들은 다 등급이 매겨지는 상대평가 과목이에요. 공통 과목이고 여기가 어때요? 이게 박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1학년 탁 올라 보내자마자 1학년 1학기는 완전 내신에 미쳐야 돼요. 일단은 멱살 잡아야지 되고 정말로 이 내신을 어떻게까지 선점을 할 거냐 여기에 완전히 빠지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등급을 매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 이 선배가 국어 같은 경우는 원저수 79점을 받았어요. 이렇게 막 잘 본 것 같진 않죠. 그렇죠? 79점이니까. 근데 평균 점수 보니까 59.3이고 표준 편차는 18.4니까 약간 노멀한 케이스라고 좀 보여지는데 79점 받은 이 선배는 3등급 받습니다. 수학은 평균이 65.5고 얘는 지금 91점을 받았어요. 근데 2등급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90점 중반은 나와야 1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80점대로 떨어지면 2등급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영어는 58.9 평균 점수가 제일 낮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세 과목 중에. 그리고 명지가 작년부터 좀 약간 이상해졌어요. 그 영어 내신이 되게 어렵게 내버리고 그러니까 예전의 패턴을 다 깨버뜨리고 완전히 깨졌어요. 옛날의 패턴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새롭게 지금 문제가 막 새 신유형들이 막 출제가 되고 되게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이렇게 낮아졌고 이 학생이 취득한 점수는 82점인데 3등급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점수를 딱 가지고 왔는데 79점, 91점, 81점, 80점, 80점, 91점, 95점. 공부를 하네요, 안 하네요? 했죠. 수학도 학원 빡세게 다닌 거고 영어도 다닌 거고 맨날 12시, 1시, 2시까지 공부하다 오네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딱. 그리고 시험 기간에도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장 트러블도 있으면서 공부했던 애요. 이 정도면. 근데 등급이 2.95가 마무리가 됐어요. 1학년 때. 그리고 얘가 이제 2학년을 갔겠죠. 그럼 2학년 때에는 일단 이제 통사 통과라는 과목이 없어지고 세부적 과학, 세부적 사회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목들을 공부할 때 이거는 지금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명지고등학교 2학년의 학업 성취도 분포 비율을 오픈한 거를 저희가 이제 긁어다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걸 보면은 우리 학교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내신을 선점하기 위한 이 기간별 전략 같은 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스타일이. 일단은 국수형 같은 경우를 보면은 A, B, C, D, E 중에 어디에 제일 많아요? C하고 D에 제일 많네요. 그쵸? 와, 상위권 별로 없다 소리네요. 인원은 이렇게 많은데 최상위권에 그렇게 애들이 몰빵 현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또 학부모님은 내 새끼 성적표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 걸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숫자로는 보이지만 전체 이 분포도를 보니까 우리 애가 한 요 정도 있다 그러면 일로 가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완전 가능하다. 가능하다. 왜? 얼마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지가 잘해서 여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알아서 깔아주는 애들이 더 많아질 거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B등급 정도, 그러니까 3, 4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또 반면 그렇게 못하는 애도 없어요. 그쵸? 그러면 다른 학교는 어떠냐? 예를 들면 대성고등학교는 A에 완전 미쳤어요. A가 다 시뻘개요. 그리고 2등급에는 0명이에요. 0명. 이런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암고나 뭐 이렇게 우리 저기 숭실고는 여기가 시뻘개요. 또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양상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분포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과학은 좀 이렇게 앞자리에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 주요 과목들은 사실은 좀 중위권, 중하위권 애들이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학교구나. 그럼 우리 애를 지치지 말고 여기서 점수 한번 탁 잘못 나왔다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하게 10번을 다독다독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 요거를 좀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왜냐면 점수는 이미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한번 자기가 자존감이 약간 무너지게 되면 학부모님도 믿지만 응원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명지고등학교의 장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단점은 카메라 끄고 얘기할게요. 아니요, 지금 말고. 카메라 지금 끄시는 것 같아서. 왜냐면 저희 간담회 영상을 인근에 있는 이 서부학군에 있는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틀어주세요. 교실에서. 그 정말 당황스럽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실마다 들어가서 제 영상을 다 틀어주셨대요.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뭐 대성도 그렇고 예일도 그렇고 최근에 동명까지 그래서 이제 막 틀어주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얘기하기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명지고등학교는 지금 인원이 일단 많다라는 건 굉장히 특장점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제일 인기 많았던 서부학군의 고등학교 어디일 것 같으세요? 명지죠. 그리고 또 어디인가요? 선정이에요. 선정. 선정이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뭐 거의 다 떨어졌죠. 인근이 아니면. 그리고 인기가 없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예일이 이제 거의 폭탄 맞고 있고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약간 양상이 점점 갈수록 더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동명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고요. 우수한 아이들도 그렇고 숭실도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뭐 상암중학교에서는 한 90명 같다는데요. 숭실고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카더라 통신인데 아무튼 그렇게 많이 갔대요. 근데 우리 학교 명지고등학교가 460명 정도의 정원을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난 특장점이고요. 그리고 4년제 대학을 해마다 이제 272명 보내고 전문대를 77명 보내고 나머지는 재수학원에 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년제를 59.13%, 전문대를 16.74% 정도 보내는 이런 추산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학교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전문대를 3명 보내는 학교도 있어요. 대성고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4년제고 아니면 재수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이고,
자, 일단 첫 번째 명지고 장점입니다. 입시에 강한 진로 활동. 독서와 토론을 통한 진로 방향성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독서가 굉장히 잘 돼 있죠. 뉴비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특장점을 갖고 있는 명지고만의 컬러가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웬만한 고등학교 다 있냐라고 하시겠지만은 없는 학교도 있어요.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학교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도 많고 그 동아리를 또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노하우도 갖추고 있고 학교 자체적인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결이 좋죠. 두 번째, 내신은 어떤가요? 내신은 아까 보신 것처럼 아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노력하면 보답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것이 어떻게 들리세요? 노력하면 보답 안 하는 학교 되게 많은데요. 노력을 해도 또 실패하고 포기를 하게 만드는 학교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잠복기가 굉장히 기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명지는 잠복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산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고1 때 애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1학년 다 올라왔으니까 이제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고3까지를 애들을 지켜보고 매년마다 애들이 또 이렇게 바뀌어서 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수순을 지켜보면은 고1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하는 척을 해요. 나하고 막 피곤해하고 막 홍삼 먹이고 엄마도 막 온도가 약간 같이 뜨거워가지고 막 비타민 막 먹이고 막 홍삼 먹이고 막 하고 이러는데 걔는 실제로 공부 진정한 순공을 하냐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밍업을 하는 거죠. 예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순공이라는 건 애가 이제 무르익어야 되잖아요. 아, 이건 나한테 맞지가 않은 방법이었는데 내가 괜히 헛짓을 했네. 혹은 뭐 독서실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네. 적정한 수면 시간은 나한테는 7시간은 자야지 되네. 뭐 이런 거. 시험 기간엔 또 어떻게 해야 되네.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갈수록 무르익어서 좀 더 순수한 공부 시간들을 받쳐내서 공부량이 이제 받쳐지면 성적이 오르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떠냐면 아까 분포도에서 보이셨겠지만 1학년 때까지 내신을 딱 했는데 노답이야. 명지에서 막 3, 4가 나와버려. 이러면 이제 인서울 못 가잖아요. 명지에서 4등급 나오고 막 3점대 후반 나오면 인서울 못 가니까 내가 이러려고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는가? 난 정시로 바꿔야 하는가? 엄마 아빠도 딱히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공부를 하냐면 2학년 때부터 안 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학원을 다니니까. 스터디 카페도 가니까. 과외도 계속 하니까. 그렇지만 걔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방향을 몰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몰라 열심히 할래 그냥 뭐 어쩔 거야 그냥 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애들이 이제 배틀 싸움에서 내가 특별히 뭐 잘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점수가 왜 올랐지? 이게 되는 게 명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깔아주는 애들이 많구나. 요게 진짜 팩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신 등급은 갈수록 오를 거예요. 공부를 이제 할만할 때쯤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럴 때쯤에 주의하실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의 작업을 학부모님들께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능 최저는 가끔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에 굉장히 그 적격화된 수업을 하는 고등학교들이 있고 이런 걸 잘 맞춰주는 학교가 있다, 따로 있다. 뭐 예를 들어 이대부고나 이화여고를 가면은 알아서 수능 최저는 맞춰주는 거 아님? 뭐 대원외고나 하나고나 뭐 강서고를 가면은 그래도 수능 최저쯤은 거뜬히 맞추는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님이에요. 전혀 아님이고 학교는 수능 최저를 맞춰주지 않습니다. 학교의 학사 일정은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설정이 없어요. 학부모님들이 학원에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수능에 대한 패턴은. 그래서 2과목 내지는 3과목을 최저를 뭘로 맞출지를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방학 때 완전히 빡공 돌려버리고 인강도 거기에 맞춰서 딱 하고 시험 점수도 그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추이를 보시는 거, 요건 학부모님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증된 입시 결과죠. 명지고는 해마다 좋아지는 입결, 그리고 남녀공학이라는 부분도 장점 중에 하나고요. 또 입시에 강한 주제 발표, 자율주제를 통해서 학생의 학과적 합성을 만들 수 있고 적극적이고 정중하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명지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 여기는 사립이긴 한데 이제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들한테 이제 너무 중학교 때 마인드로 막 싹바가지 없게 가서 말을 한다거나
이러면 진짜 안 맞는 거죠. 진짜로 이제 그 선배와의 만남이라는 걸 저희가 주최해서 명지고나 충암고 나온 애들이 이제 우리 캠퍼스에 와서 애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은 와, 저 자식이 저런 면이 있었나? 할 정도로다가 무뚝뚝하고 되게 약간 어린 꼰대 같은 그런 남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는 간슬게 다 빼주고 정말 그랬다는 자기의 어떤 에피소드들을 후배들한테 이렇게 푸는 것들을 매년마다 느끼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학생들도 와 있는데요. 인사를 무조건 90도로 한다. 누구 선생님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무조건 인사를 큰 목소리로 90도로 한다라는 건 완전 몸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냥 폴더처럼. 그렇게 해야만 하고 교무실을 가능하면 자주 들어가는 거죠. 사소한 것도 물어보기 위해서 들어가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몰라가지고요. 아, 예, 아, 그렇구나.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고 계속 이러면 선생님들도 다 똑같아요. 똑같죠. 아우, 귀여워. 쟤.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애가 이유도 없이 교무실 들락날락 할 일은 없잖아요. 지도 집에서 들은 뭐가 있고 언니 오빠가 입시치는 내가 내용을 봤더니 이거 장난 아니고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하는 거라서 되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선배들이 맨날 얘기해요. 교무실은 무조건 자주 가라. 갈 수 있으면. 질문은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맨날 해라. 인사를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들을 다 하나같이 똑같이 합니다. 자, 우리 명지고등학교는 이런 식의 장점들을 잘 활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원서 6개 쓸 때는 종합과 교과를 쓰시는데 뭐가 더 비중이 있느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학교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종합이 더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교과에 더 신경을 써라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명지고등학교는 딱 중간이에요. 종합이 더 이제 특화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우리 명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유 노답이다 진짜 교과로만 써야겠다 이런 학교가 있는데 요 딱 중간선쯤에 우리 명지고등학교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서부학군에서는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저렇게 입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대입을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 학생들은 제일 제가 좀 불편하고 약간 그랬던 게 뭐냐면은 오래 못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래 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애들이.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이거 중3 때부터 좀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일단 영어는 모의고사 시간이 몇 분일까요? 듣기평가부터 OMR까지 70분이에요. 그쵸? 그리고 수학 100분, 국어 80분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시험을 보는 게 수능인데 애들이 100분 동안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지만 못 나가게 하니까 딥이 자겠죠. 그리고 국어도 그 기나긴 글감을 거의 뭐 비문학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 약간 그런 거를 갖다가 문제를 4-5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되고 사실일지 불일지 연결해야 되고 여기서 제재가 뭔지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집중을 못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심각해요. 심각해요. 일단 모의고사를 제대로 안 봐요, 애들이. 그러니까 3월 25일 모의고사 날이거든요. 제대로 안 봐요, 애들이. 그 시험은 뭐 쉽죠. 중3 때까지 과정을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근데 1학년 넘어가고 2학년 넘어가면서까지 우리 명지고나 충암고 애들이 사실은 모의고사를 정색하고 열심히 안 봐요. 다 자버려요. 그리고 막 쉬는 시간에 미친 막 축구하고 와가지고 막 숨 헐떡거리면서 막 듣기평가 숨소리 때문에 안 들리고 자빠졌고 막 이래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시험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좀 안 갖춰졌다. 그래서 진짜로 50분 딱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제 이런 연습들을 중학교 때부터 좀 해야 돼서 사실 중3 자녀들 있으시면은 지금부터 좀 세팅하시기를 좀 원합니다. 빡센데 보내세요, 지금. 왜냐면 고1 내신이 깡패니까. 고1 때 갑자기 새로 태어나서 애가 잘할 리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서 훈련을 학생들은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시험 보는 거. 그리고 지금도 아침에 요즘 애들 학교 안 가잖아요. 그쵸? 졸업도 했고 거의 수면 시간이 어떤가요? 오늘 몇 시간 잤어?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7시간. 적절하네요. 7시간. 뭐 4시간 자고 이런 시대에 지났잖아요, 우리. 그쵸? 7시간 정도, 뭐 6시간 정도 이렇게 자는 게 적절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신생아랑 배틀 뜨는 애들 있죠. 거의 막 9시간 잤다가 또 졸리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잠옷 입고 11시 반에 아침 먹고 미쳐버려. 막 유튜브 막 3바퀴 돌리고 막 학원 갈 시간 돼서 겨우 단어장 하나 보고 앉았고 무너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주와 중등부가 제일 많이 그 퇴원 사유가 뭐냐면 학습량 부담이에요. 학습량 부담. 무슨 중학생들을 3시간씩 붙잡고 수업을 하냐. 3, 3교시씩 운영을 하니까. 그리고 3교시 끝나면 집 보내는 게 아니라 단어 통과해야 집 보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려버려. 엄마 토 나와버려. 여기 헬이야 뭐야. 막 이래갖고 퇴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막상 이제 3월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이렇게 쭉 학사 일정을 마치게 되면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날짜에 그게 꽂혀 있다는 게 아니라 한 달이라는 30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3월달 첫째 주, 둘째 주 뭐 그런 게 없죠. 입학하고 이제 아이들 공지사항하고 뭐 안내하고 적응하고 약간 이럴 텐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막 보면서 30일이라는 이 한 달이라는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수학신문 만든대요. 어느 날 갑자기 진로활동 강연자가 오늘 오니까 강당에 다 모여 강연을 듣는데요. 그리고 어느 날은 수행평가, 국어 수행평가가 있대요. 그리고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주제로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이제 동아리 모임에서 주제 선정 어떻게 하는 거임? 태어나서 이런 건 처음인데 이런 애들은 여기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몰라요. 이제 어리버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일이라는 날짜가 갑자기 세특 내라 그러지, 수행평가 하라 그러지, 학교 행사 있다 그러지, 시험은 언제 있다 그러지, 막 뭐가 이렇게 막 몰려들 때 이런 일정들을 잘 소화하는 아이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내용들이 그냥 왔다 갔다 참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게 다 생기부잖아요. 저 세특이 다 생기부고 저 수행평가가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거고 진로활동 강연 참가했던 것도 자동봉진에 들어가서 자율활동, 진로활동에 들어가서 이게 기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기재를 해놓고 내용을 정리를 좀 해놔야 돼요. 까먹으니까. 학기 말, 학년 말에 이거를 써서 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선생님들이 요청을 하시는데 만약에 11월 달에 한다 그러면은 지난 3월에 발표했던 걸 지가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그쵸? 그럼 알아서 학교가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입에 강한 학교라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학생이 A라고 써주면 A라고 써내는 게 학교지 A라고 줬는데 B라고 쓴다거나 0을 써줬는데 A라고 써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 거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될 때 내가 폴더를 만들어서 뭐 수행평가 그리고 뭐 탐구보고서 그래서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로 다 이렇게 랩탑에 있어야 돼요.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 안 그러면 까먹고 이거를 근데 꽤 잘해요. 생각보다 애들이 잘해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한 연결고리를 좀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집 애가 잘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게 되게 불안감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 큰애는 약간 이런 걸 원래 못하는 애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애여가지고 얘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었을까? 막 이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한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막 드라마 같은 것도 보고 우리가 안 살아본 인생에 대해서는 드라마 클리셰만큼 우리를 비춰주는 게 없잖아요. 스카이캐슬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오케이 돈을 쓰자. 약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만약에 돈을 쓰신다면은 뭐 이런 상황입니다. 뭐 대치동에 있는 뭐 거인의 어깨 뭐 이런 어떤 컨설팅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 컨설팅 회사에 월에 얼마씩 줘야 돼요. 1년 코스면 뭐 몇백 이렇게 해요. 상담을 누구랑 할 거냐에 따라서 옵션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에서 우리 애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컨택을 해서 뭐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서 티키타카해서 와리가리해서 이렇게 넘겨주면은 또 기재를 하고 막 이러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돈을 쓰셔도 그 업체가 명지고등학교를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쵸? 명지고등학교가 뭔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게 돈만 쓰는 거고 약간 안위하는 것이지 실질적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업체들의 루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정기적으로 미팅을 한다 그랬죠. 전화나 메일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미리 뭘 할지를 계획을 하고 아이랑 컨택을 하고 그걸 학부모한테 이제 공유를 한다는 건데 그 업체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준비를.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주 단위로 안 하면 다 놓쳐요. 주 단위로. 야, 다음 주에 뭐 학교에서 뭐 탐구 보고서 내라는 거 있어? 수행평가 무슨 과목 혹시 있니?
다음 주에 학교 일정 뭐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학교의 전반적 일정과 우리 아이의 일정을 내가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는데요. 주말에 보통 어떻게 보내시나요? 뭐 학원을 라이딩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으시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위험하죠. 저는 주말에 그 고등학생 자녀 있으시면은 골프도 좀 줄이시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영원히 그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루틴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입시를 모르는데 얘기를 나눈다고 해서 할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입시를 아는 상황에서 루틴 있게 이런 일정들을 계속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저희 남편이 그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오후 5시 그 상암동 버거킹 앞에서 만납니다. 친구 만나러 갔다가 뭐 갔다가 학원 갔다가 그러면은 미친 듯이 이제 5시까지 안 오면은 뭐 되게 무서워요. 저희가 그래서 만나서 저녁을 먹으러 가죠. 족발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뭐 홍합도 먹고 이렇게 먹는데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다음 주 일정이 어떻게 되니? 고등학교 애가 있으니까 수행평가 있니?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한국사 선생님이 발표하는 거 주제 탐구 정해져서 내면 해주신대. 아 그래? 그러면은 이거 아빠랑 같이 얘기해보자. 아빠가 내일 메일 줄 테니까 너가 답변을 줘. 이제 그 다음 주 지난번에 그거 냈어 선생님한테? 냈어. 냈는데 그거 그래서 화요일까지 써서 내라 그래서 내가 올 스터디 카페 가서 저녁 때 좀 쓸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냈어? 그거 냈어. 냈고 선생님이 더 이상은 안 해도 된대. 탐구 보고서 하나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하셨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재밌는 꿀 막 이런 건 또 아닌데 일단 엄마나 아빠나 두 분 중에 한 분은 하셔야 돼요. 둘 다 이걸 안 하고 있으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고 공부하라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 부분이 주 단위로 조금 일정을 공유를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뭐 하나 놓쳤다고 막 큰일 나고 이런 건 아닌데 중요한 의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1학년 때 잘하면 2학년 때 당연히 더 잘하죠. 첫째 때 잘하면 둘째는 개꿀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가 좀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 대학을 이제 간 친구들이 2015 교육개정안에서 입시를 치는 첫 해였어요. 올해 대학을 간 애들. 그러니까 걔네들부터 뭐가 2015 교육개정안의 핵심은 딱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문이과 통합. 그리고 융합적 인재 양성.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2015 교육개정안 안에 있고 지금 2015 교육개정안의 이 영향력 아래에는 현재 중학교 2학년 애들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1부터는 이제 2022 교육개정안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제 지금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공통과목 수업을 듣잖아요. 국수형 444, 통사, 통과, 과학, 실험 이렇게 쫙 듣죠? 공통과목. 공통과목은 뭐다? 다 상대평가다. 그래서 고1 내신이 뭐다? 깡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1 내신에서 밀려버린다 그러면 약간 힘든 부분이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 과목은 지금 아까 보셨던 그 과목들이에요. 수상, 수학, 그리고 통사, 통과, 한국사 이런 과목들이 통합 공통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 명지고등학교에서 1학년 이제 1학기 딱 올라가서 중간고사 보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요. 갑자기 2학년 때 선택 과목 뭐 들을 건지 조사하는 시즌이 와요. 이거 2학년 올라갈 때 짜지 않고요. 1학기 때 보통 짭니다. 그래서 이제 야, 너 2학년 때 무슨 과목 어떻게 들을 거니? 이렇게 조사해서 체크해서 이제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랑 애가 아직 문이과를 안 정했어. 골 때리는 거죠. 막 이러고 이거 내일까지라는데 어떡하지? 아직 안 정했는데 학원에 물어볼까? 이거 학원에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학원에 왜 물어보세요, 이거를? 집에서 결정을 하셔야지. 뿐만 아니라 문과, 이과든 정하는 건 기본이지만 이과에서도 공학적으로 갈 건지 순수과학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3학년 때와 2학년의 일부 과목들은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 일반 선택 과목들은 여전히 내신 깡패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1에서 9등급까지의 환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보시면 이제 수원 수투, 영원 영투, 윤사, 사문, 세계사, 한국지리, 동아시아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고
물화생지 원 과목들이 다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신 따기가 굉장히 빡세고 중요한 과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제 진로라는 말이 붙어버리는 선택 과목들이 나옵니다. 3학년 때 있어요. 2학년 때도 일부 학교들은 다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진로 선택은. 이거는 성취도 평가입니다. 중학교 때 우리 애들 했던 것처럼 성취도 평가고 A, B, C, D, A, B, C, E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A, B, C E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A, B, C. 그 A, B, C로 하겠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1, 2, 3등급을 뭉쳐갖고 A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4, 5, 6등급을 뭉쳐서 B를 준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내신이 9등급제가 아니라 3등급제니까 얼마나 덜 빡세요. 3등급만 받아도 A 받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과목들을 이제 3학년 때 보통은 진행을 하고 이름값을 하는 거잖아요. 진로 선택이라는 거는 대학에 갔을 때 내가 무슨 과를 선택하는지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이 좀 나와줘야지 돼요. 그리고 내신을 빡세게 공부할 과목과 조금 이제 여유 있게 공부할 과목들이 약간 나눠지는 게 2학년, 3학년 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올해 이제 대학 1학년 입학한 애들이 첫 해였다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런 거 저런 거 없고 다 상대평가였어요. 그러니까 다 상대평가고 선택이 어딨어. 그냥 학교가 시간표 정해지면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게 다 중요했고 그걸 뒤집어 엎을 수가 있잖아요. 상대평가니까 3학년 1학기 내신도 너무 중요했고 근데 지금은 진로 선택이 깔려 있으니 이거는 각 대학이 보겠냐고요. 1, 2,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나눠져 있는 거를 줄을 쫙 세워서 대학이 보는 거지. ABC라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아무리 평가를 한다 그러면 대학이 뭐 서열화 안 돼 있나요? 서영고, 서성환이 서열화 돼 있는데 이 과목을 그 대학들이 다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보긴 보되 이런 과목만큼의 중요도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점수 자체는. 이해가 가시는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목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나리오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1학년 때 뭐다? 아주 간단해요. 공부 열심히 빡세게 시키면 돼요. 그래서 공통 과목만 하는 거고 상대평가니까 일단은 국수형을 통해서 학업의 역량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수형에서는 전공의 뽕을 키우시면 안 돼요. 그건 국어는 국어 능력, 영어는 영어 능력, 수학은 수학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지 막 전공하고 결탁을 시켜갖고 1학년 때부터 막 하는 거 완전히 2015 교육개정안의 이해를 하나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사 통과를 배우잖아요. 이때 여기서 이제 전공 적합성 약간 요 시딩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학업의 역량, 융합적 사고, 또 2학년 때 내가 윤사 사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1학년 때 통사 과목에서의 주제 탐구 발표 이런 게 1학년 생기부에 녹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2학년 되면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그 숭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인데 올해 이제 얘는 대학을 갔는데 이 친구는 내신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를 지원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를 지원을 희망하면서 1학년 때 이 공통 과목의 내신을 굉장히 잘했어요. 1점대 중반 뭐 요 정도까지 계속 끌어올렸고 잘 끝났어요. 근데 이제 얘랑 2학년 때 상담을 하다가 저희가 발견한 사실인데 얘가 이 선택 과목 중에 물화생지 중에 어디서 들었나 보죠? 내신 따기 편한 과목이 생물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컴공을 전공하겠다는 애가 생명을 선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로만 원서 쓸 땐 상관이 없겠죠. 근데 1점대 중반이니까 스카이를 생각을 하는 거고 스카이에서 생기부를 당연히 보는 거고 학종으로. 그러면 그거를 그냥 보겠냐는 거죠. 자사고 애들하고 경쟁하는 건데 전공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생명을 선택해서 내신이 아무리 좋다 한들 종합적 전형인데 안 맞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어? 어디서 상담했는데 그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게 무슨 근거야? 그게 누가 좋다고 그러고 그냥 좋다고 그러고 그냥 막 사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아무튼 얘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컴공은 못 가지. 그래서 이제 전공을 중간에 바꿉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생기부로 다시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이제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맞는 걸로 다시 선택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냥 문과, 이과 이렇게 퉁치는 선택이 아니라 계열별 선택 과목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잡으셔야 되고 모르시면은 자꾸 공부하시고 물어보시고 막 이래야죠. 그게 두려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주제 탐구를 확실하게 딱 찍고 자, 그리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3학년 1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까지 탁 연결을 시켜서
3학년 1학기 때 아주 진한 전공적합성과 관련된 탐구보고서 하나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 거기서 시딩으로 하나 긁어서 주제탐구보고서, 그리고 거기서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제탐구보고서까지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학종으로 원서를 쓰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닿으세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두 친구는 지금 둘 다 이번에 대학 간 애들의 실제 사례예요. 한 명은 중3 때부터 저희 학원에 이제 등원해서 고3 때까지 다니는 학생이고, 이 친구는 초딩 때부터 잼민이 시절부터 고3 때까지 줄기차게 다녔던 우리 학생인데 이과고 문과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학업 역량을 보여줘요. 내신이 뭐 극상위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사 통과해서 다양한 주제 발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되게 적극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과지만 통합사회에서도 주제 발표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만 하죠. 왜냐하면 2015 교육개정안이니까. 문이과 통합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니까요. 이때 2학년 때 자기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걸 사실 이미 답정 정해놨어요. 3학년 때 전공 뭐 할 건지 이제 대학 이것까지 다 정해놨지만 마치 그걸 모르는 양, 호기심 발하네 약간 이러면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해서 주제 탐구 보고서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 내용은 통합과학이라는 교과서에 있는 목차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끌어다가 스마트 시티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딱 들어가고요. 스마트 시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핸드폰 앱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IoT를 통해서 집안에 있는 전자기기라든가 전반적 인프라를 이렇게 실행하는 게 가능하구나. 이걸 알게 됐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래서 알고리즘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2학년 때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 아까 보신 것처럼 1학년 때 통과를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스마트 시티의 주제 탐구 보고서를 썼고, 알고리즘 재밌어, IoT 이거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 뭐임? 하다가 그럴 거면 내가 기하를 선택해야겠다. 자, 그리고 미적을 선택해야 되겠네. 요거를 얘는 2학년 때 이 학교는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진짜로 그렇게 선택을 했겠어요? 이미 정해놨었어요. 어디를 갈 건지 정해놨고 우리 학교에 무슨 과목이 선택이 돼 있어 이렇게 딱딱 찍어서 연결을 같이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후배들한테 미적분 기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IoT에 대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C 언어 하나를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두이노라는 컴퓨터 언어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후배들한테 얘가 발표를 해버려요. 후배들한테 알려주는 강연을 하나 합니다. 근데 그 강연의 이름은 배워서 남주자라는 프로그램으로 발표를 실제로 합니다. 자, 그리고 3학년이 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학교의 앱을 개발을 하나 했어요. 친구들하고. 그리고 전자전파 분석 탐구 보고서를 썼고 2021년 통신기술 전망 보고서를 하나 딱 쓰고 3학년 1학기를 마친 다음에 원서를 촥 썼죠. 결과는 서영구, 카이스트까지 최초합 6개를 다 붙습니다. 자, 서울대를 당연히 합격을 했고요.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땡땡군의 생기부 시나리오였습니다. 숭실고는 생기부 관리라든가 학교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되게 훌륭하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그렇진 않죠. 근데 얘는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탓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애가 준비가 돼 있었고 얘가 첫째예요. 이 집에서는. 그러니까 엄마도 처음이시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인데 직장맘이세요. 처음부터 얘기 잘 하셔서 제가 직장 다녀서 잘 많이 모르고 어려움이 좀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되게 솔직하게 해주셨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머님은 매일마다 밴드에 지금도 들어오세요. 이주아학원 고등부 밴드에 매일 들어오셔서 기사 다 읽으시고 좋아요 1바로 누르세요. 1바로. 왜일까요? 제 대학 갔는데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이 있거든요.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지금 이런 역할들을 했고요. 두 번째는 문과 여학생입니다. 비슷해요. 자, 그런데 얘는 인권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주제 탐구 보고서를 1학년 때 씁니다. 통사 과목에 이게 있거든요. 인권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얘가 이걸 쓴 이유는 얘는 신방과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약간 흔들렸어요. 우리가 1학년 때 뭐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성적도 좀 문제고 신방과 뭐 이런 미디어학과 있는 학교가 다 있지 않고 또 굉장히 그 등급컷은 높고
그리고 지금의 성적권으로 거기 가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랬다가 너무나 삽질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권을 다뤘기 때문에 2학년 때는 요걸로 한번 연결을 지어보자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뉴딜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을 보니까 인권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을 해서 뉴딜 정책까지 오게 됐는데 그게 인권에 대한 얘기는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이 중요하고 정책은 또 정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 실행 방안이 중요하더만 이제 얘가 이거를 갖고 보고서를 쓴 거죠. 그래서 법과 행정이 동반된 정책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쓰게 되는데 신의 한 수는 3학년 1학대였어요. 은평구 이대로 가다간 더 가난해진다 라는 제목에 다소 자극적이죠. 요 주제 탐구 보고서를 씁니다. 일단은 어떻게 된 거냐면 신방과를 가고자 하는 뜻을 약간 접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 정책 쪽으로 가자고 이제 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틀은 거예요. 그리고 저 보고서는 뭐냐면 은평구가 있고 우리 여기는 지금 서대문구인데 또 조금만 가면 마포구가 있잖아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중에서 은평구가 제일 가난해요. 이유가 뭘까요? 회사가 없어요. 회사가. 서대문구도 뭐 회사 별로 없죠. 마포구는 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방송사 다 들어와 있죠. IT 업체들 들어와 있죠. 공덕과 뭐 합정 쪽으로 가면 말 뭐 하겠습니까? 회사가 많은 지역은 세수가 다르죠. 그 세수로 당연히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는데 복지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보건소 당연히 빵빵해지는 거죠. 도로, 구획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은평구는 다 집밖에 없어. 주택가밖에 없어.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구획이 안 나눠지니까. 이렇게 가다간 은평구는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금이 안 들어올 거니까. 이걸 정책과 실행 방안하고 연결을 해서 은평구에 살고 있는 고3 학생이 때립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이 학생은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의 전액장학생으로 합격을 해버려요. 학생부 종합으로. 심지어 동명여고 학생이었습니다. 자, 동명여고에서 학종으로 한양대를 붙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한양대학교가 진짜 특이한 대학교예요. 학종으로 애들을 뽑을 때 내신을 1도 안 봐요. 내신이 7등급이어도 오케이, 5등급이어도 오케이, 우리한테 오면 다 지워줄게. 너의 그 주홍 글씨를 지워주마. 근데 보통 그 주홍 글씨는 누가 달고 오겠어요?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굉장히 머리가 기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돼 있고 발표도 잘하고 생기부 활동 전반적으로 너무 잘하는 애인데 내신만 똥 싼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영고는 못 가고. 그런 애들 재수하지 말고 우리 한양대 와. 우리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 전액장학생 있고 막 보장돼 있다. 지금 취업도. 이런 다이아몬드과들도 있고 말이지. 이래서 오는 건데 이거를 은평구 동명여고가 뚫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대문구, 은평구 뭐 다 할 거 없이 기본적으로 서부학군에서는 한양대를 학종으로 보내는 고등학교가 별로 없어요. 생기부가 결이 좀 달라야 되고 약간 레벨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붙었어요. 그것도 장학생으로.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이 친구 진짜 집요하게 공부도 했고 나중에 뭐 고3 때 돼서 전교 1등도 한번 하고 했는데 점점 올라갔죠. 점점. 계속 그랬던 게 아니라. 자, 이런 시나리오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명지고등학교에 이제 배정이 됐을 때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혹시 의심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명지고등학교보다 입결이 좋지 않은 고등학교의 출신자들인데 본인들의 어떤 노력과 그리고 정말 부단한 어떤 공부들 그리고 그 뒤에서 정말 지지 100%의 어떤 지지율을 보여주신 학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역으로 이 대학들을 합격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가 일단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마지막 페이지 그 교육 그게 없는데? 네, 일단 그거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는 제가 이제 앞서서 학부모님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대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또 명지고등학교만의 장점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의 성적표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자, 1부 여기까지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어서 명지고등학교 1학년 영어 내신을 맡으실 박윤주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내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저는
이주화관에서 이번에 명지고등학교 우리 1학년을 담당하게 된 박윤주 강사인데요. 저는 원장님을 저희 보스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보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을 테니 저는 영어 과목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성격에 대해서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 우리 명지고등학교 학생들이 4번에 걸쳐서 시험을 봤었던 시험 범위를 시각화해 놓은 자료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고 좀 파악해 두셨으면 하는 부분이 명지고등학교는 크게 세 영역에 걸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첫 번째 부분은 수능 특강이라는 듣기 교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볼 모의고사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서. 이렇게 세 영역이 비중이 있게 출제가 되긴 하는데 여기서 복병은 바로 리스닝 부분이거든요. 듣기 부분. 듣기 부분이 명지고등학교 시험에서 대략 25점을 차지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듣기를 굉장히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한번 듣고 내용 숙지했으면 돼서 오케이 시험장에 가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애들이 많이 들려요. 25점이기 때문에 이 듣기를 만약에 쉽게 생각했다면 1등급은 무조건 물 건너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트래테지 중에 첫 번째는 듣기 스크립트를 무조건 저는 외웠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무조건적으로 암기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던지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암기긴 하지만 이해를 동반한 암기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를 해서 인내력을 가지고 듣기 부분을 정복을 하면 이거는 넘지 못할 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세 번째 써져 있는 부분, 즉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보면 스크립트가 변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을 따로 고용하셔서 내용을 틀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학생들의 멘붕이 와서 대거 실점했었던 그런 시험 유형도 있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탑3 중에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뭐냐면 리딩에서 변형 문제가 나올 때 그 1번부터 5번까지 편지가 한글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하지 못했던 학생이면 그 처음 보는 생소한 영어 선지를 해석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시간을 좀 지체하게 되면 또 이제 시간 컨트롤을 못해서 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단답형과 서술형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긴 할 것이지만 제시어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뭐 어떤 수거를 사용하건 어떤 문법을 활용해서 뭐 영작을 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제시어 없이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될 수 있으면 일단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 공부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중3 때처럼 공부하면 고등학생 가서 폭망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정복을 하려면 일단 엉덩이 공부, 인내심 가지고 싫어도 외워야 되고 이 인내심을 가지고 정복하면 일단 나중에 박잖아요, 어머님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해서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게 옆에서 동기부여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대표적인 이 변형 문제를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뒤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뒤 페이지 좀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어법 변형 예시 문제인데 우리 명지고등학교만의 특징이 있어요. 명지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공들여서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다른 학교와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통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거든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핵심 부분에만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통문장을 보면서 이거를 난도질하고 칼 분석해서 어색한 거 골라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복병은 바로 뭐냐면 어법상 틀린 문장의 개수를 모두 골라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설마 2개겠어? 3개가 거의 보편적이라던데 3번 이렇게 찍는 애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을 하려면 평소에 기초 학습을 잘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하면서 우리 명지고등학교는 어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평소에 그냥 단순하게 읽을 것만이 아니라 이 문장을 좀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야겠구나. 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좀 예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어떤 문제 예시냐면 국회 변형 문제 예시예요.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실제로 치르게 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변형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 명지고등학교만의 시험 문제 스타일인데 굉장히 골들이세요.
이 B라는 지문은 외부 지문이에요. 즉 우리 친구들이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했던 지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전 시험장에 가면 마치 모의고사를 또다시 치르는 듯한 A 지문은 내가 모의고사에서 봤던 거고 시험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이건 뭐야 생뚱맞네 이럴 수 있어요. 굉장히 시간 많이 들이셔서 뭐 유튜브니 아니면 타임지 이런 데서 막 긁어오시는 건데 이런 외부 지문을 봤을 때도 우리 친구들은 평소에 기출체력 쌓은 걸 가지고 요지를 찾아낸 다음에 내가 공부했었던 지문과 비교해서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걸 또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주어진 범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모의고사 공부도 틈틈이 하면서 좀 비판적으로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여기서 요지가 뭐이며 부연 설명이 뭐가 쓰였지 한마디로 이 외부 지문의 색깔을 파악할 수 있는 훈련을 평소에 좀 해놔야 된다는 그런 학습 방법을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단답형 서술형으로도 출제된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형 예시는 바로 리스닝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무서워하는 리스닝 부분인데 두 문제를 지금 캡처를 해놨어요. 첫 번째 문제 유형은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는 대본이 주어지지만 친구들은 시험장에 가면 이 대본이 보이지 않겠죠. 원음이 흘러나올 때 들리는 원음을 바로 직정직해하면서 어떤 내용이 지나갔구나 내용을 간파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어진 문제를 풀면서 어떤 일이 1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나는 이거를 이렇게 써머리 해야겠다. 이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고요.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대본이 주어지기는 하고 원음이 두 번 흘러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하고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두 번 들려주면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는 거고 후안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시험장에 들어서면 긴장감도 있겠고요. 그 시험만의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시험에서 이렇게 뿜어내는 아우라 거기에 압도되면 이 두 번 들려준다는 시간적 여유는 여유가 아니라 타이트하게 목 조여오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특징이 바로 뭐냐면 혼동하기 쉬운 단어를 일부러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원음이랑 들었을 때 원음에서 들렸던 단어가 아닌데 처음 보는 단어인데 잘못 써져 있네? 다 골라서 고쳐야 돼요. 스펠링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 친구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런 프레스티지어스 이 단어가 아이들이 굉장히 스펠링을 헷갈리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이를 써야 되는지 아이를 써야 되지 뭐 이를 써야 되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야 너 틀려라 100점 맞지 마라 100점 방지용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 봤을 때 결론은 바로 뭐냐면 듣기 스크립트에 나오는 단어들 스펠링이 좀 복잡하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스펠링 시험도 본인이 셀프 테스트도 보지만 저도 테스트를 계속 보기야 하겠지만 스펠링도 신경 써서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있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필지기면 100점 적승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중학교 때 시험 범위랑 비교를 해보자면 고등학생이 되면 최소 60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엄청난 공부량을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안 좋아서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즉 앉아있는 인내심이 한계가 이제 달아나게 되고 시험 범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 나 못해 막 이런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명지고등학교만의 영어 내신 스타일이 이러하니 이런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평소에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PPT를 준비한 거고 제가 들리는 세 가지 솔루션은 바로 분석, 전략, 그리고 로드맵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학원가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얘기하면 혹시 어떤 의미로 통용되는지 알고들 계실까요? 좀 약간 그 얘기를 듣자면 너무 자본주의 시대에 안 좋은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예전에 학원가에서 삼위일체라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학생의 머리가 중요했고 두 번째는 왜 돼지 엄마를 그러죠?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는 아빠의 재력 돈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돼야 개천에서 용난다 이랬지만 저는 요거를 다른 버전으로 좀 제시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물론 제가 돼야 되거든요. 수업 시간에 텐션을 내리는 건 절대적으로 저 스스로에게 용납될 수가 없어서 저는 필요하다면 수업 시간에 사실 노래도 부르고요 춤도 추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거침없이 다가가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가끔씩 애들이 박수 치면서 이제 노래도 같이 불러줄 때도 있고
요즘 들어의 제 모토는 그거예요. 혹시 수우파 보셨나요? 제가 수우파를 보고 거기 립제이한테 너무 빠져서 립제이에 따라서 단발로 머리를 좀 잘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얘들아 시험 기간에 어찌됐건 해야 되는데 피곤하다면 이번엔 내가 춤을 좀 복해서 니네 앞에서 춤을 춰주면 헤이마마. 그래서 이제 이 모토여서 춤을 좀 배워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은 일단 제가 먼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효율적으로 다가가서 최대한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게 이 텐션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우선은 우리 친구들이거든요. 힘들긴 하지만 가끔씩 저는 쓴소리도 해야 되고 이 친구들을 동기부여시켜서 그래도 해야 돼. 이왕이면 재미있게 하자.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선은 우리 친구들이 인내심만 가지고 포기만 안 해주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결석만 하지 말고 제가 거는 전화 피하지도 말고 문자 안 씹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의 인내를 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우리 어머님들을 뵈면 직접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는데 저도 이제 애기 엄마거든요. 근데 애기 엄마인데 감사합니다. 좀 젊게 봐주셔서 저희 보스께서 책을 좀 많이 읽으셔서 다독하시는 편이신데 그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나의 배우자 아니면 내 새끼랑 심장 맞대고 몇 분만 안아보래요. 그럼 거기서 이제 교류가 어마무시한 효과를 또 나타낸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이후로 저는 항상 퇴근하면 제 새끼를 꼭 껴안고 있어요. 심장 맞대고. 그랬더니 뭔가 제 아이 표정에서 느껴지는 그 긍정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멘트 있잖아요. 너는 할 수 있다. 따뜻한 위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교 때랑 확연히 달라져서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학생을 봤냐면 여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울었거든요. 제가 봤었던 고등학생들은 중학교 때랑 너무 확연히 달라지는 분위기에 얘네들이 압도당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고등학생 되고 나서 교복 입고 저기서 선생님 엉엉 울면서 달려서 제가 막 안아주고 그랬었는데 어떤 여학생은 고등학생 되고 나서 몸무게가 한 4, 5kg 정도 빠졌어요. 어머님도 걱정되신데요. 홍삼을 먹였는데도 얘가 심리적인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머님도 굉장히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머님께 부탁드렸죠. 어머님 애정의 말씀 주시고 공부하는 학습의 내용이 중학교 때랑은 굉장히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애들 쪼지 마세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만 해주시고 대신 아이가 노력을 하냐면 제가 바로 마마콜 드릴게요 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일희일비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는데 아이들 일단 처음에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너 할 수 있어? 좀 이렇게 마음이 울릴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좀 주실 것을 저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일째 첫 번째 요소는 에너지틱한 저고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 세 번째는 어머님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 관련된 내용이 픽스가 되면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기출문제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배부하고 정신 차려라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석을 같이 들어가긴 할 거거든요. 이렇게 공부해야 돼. 중학교 때랑은 완전 달라. 이런 시간을 충격 주기 위한 시간으로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뽑는 두 번째 전략은 바로 뭐냐면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그 워크북이나 아니면 수업 시간 후에 봐야 될 과제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독수를 높여서 봤던 걸 또 보고 세뇌시키고 이것에 관련된 변형 문제를 또 풀게끔 하는 이런 전략을 계속 신경 쓰고 있으면서 같이 지켜나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시험 기간이 임박하면 아이들과 거의 메시지를 주고 받아요. 아니면 직접 대면을 해서 너 지금까지 시험 범위 어떻게 진행됐니? 물어본 후에 필요하다면 전 퇴근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전화하면서 너 어디까지 공부했니? 혹시라도 암기 과목이 너무 안 됐다. 영어는 잘했는데 암기 과목이 안 됐다. 그럼 전 암기 과목도 사실 가끔씩 구두 테스트 하거든요. 구두 테스트 하면서 못 외우면 너 아는 척 하는 거네. 뭐 허짓거리 한 거야. 백지 가지고 와서 네가 만약에 1단원에 대한 암기 내용을 네가 공부한 대로 다 써봐. 썼을 때 나오는 만큼 네 머릿속에 들어간 거야. 약간 이런 시간을 또 갖기도 해요. 그래서 이 로드맵 전략은 바로 뭐냐면 우리 친구를 동기부여하는 시간, 제가 확인하는 시간, 그 공부 얼마나 했는지 스케줄 점검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뽑도록 하고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제 수업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나 이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학원에 등원했을 때 본 수업 그리고 이제 본 수업 앞과 뒤에 저희가 테스트 타임이 있는데 그걸 저는 클리닉 시간이라고 규정을 하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는
오자마자 10분에서 15분 정도 미리 테스트를 한번 봐요. 이 테스트는 바로 뭐냐면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분석을 잘 하고 있고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가, 이걸 수업 시간에 인 클래스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맞춰보고 분석이 잘 된 걸 확인한 후에 그리고 이제 내 시험 진도에 따른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이 테스트는 매 시간마다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클리닉 시간에는 단어 테스트는 항시 진행이 될 건데 듣기 스크립트에 나왔던 단어들도 매회 스펠링 시험을 볼 예정이기는 해요. 그래서 단어 테스트는 항상 진행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변형 문제 테스트도 우리 명지고 학교 시험에 맞게끔 제가 계획을 해서 아이들을 응시하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공부했었던 내용에 관련된 뭐 순서 배열 문제나 어법 아니면 주제문 찾기 등을 다양하게 풀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데, 와서 변형 문제 테스트를 보고 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커트라인이 3개인데 이 커트라인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럼 통과할 때까지 계속 재시험을 볼 거거든요. 이거는 저와 조교 선생님이 합을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통과할 때까지 재시험 보는 이유는 외우게 하려고. 그래서 이거를 응시를 해야만 집에 귀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학원 일정 때문에 저는 못 나가요 이런 친구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운용을 하긴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하냐면 오답 노트를 써야 되거든요. 틀린 문제 제시험을 못 보면 그 틀린 문제에 관련된 해석 숙제나, 그러니까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리딩 문제를 하나 틀렸다, 그럼 해석을 정확하게 다 써서 그 다음에 제출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안 하면, 제가 마마콜이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머님들한테 저는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좀 하는 편이어서 어머님과 공유를 좀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 시험은 제가 만든 시험인데 우리 이중화 어학원의 특징이에요. 보면 명지고등학교 시험과 동일한 패턴인데 학교 시험이 아니라 저희가 학원에서 명지고등학교 실전 시험처럼 만드는 모의 내신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보는 취지는 우리 친구들이 실전 시험인 것처럼 먼저 한번 시험을 보고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도 있고, 이 시험을 보고 난 후에 나의 취약점이 어디지? 아, 내가 교과서를 좀 등한시했구나. 그럼 교과서 다시 학습시킬 거고, 만약에 리스닝을 많이 틀렸다. 그럼 이 취약점을 발견했으니 리스닝 다 외우고 공부하고 가야겠죠. 그래서 모의 테스트를 꼭 강화시켜서 요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진행될지 간략하게 또 소개드리는 페이지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주간지 테스트예요. 그래서 만들 때마다 앞에 I can't do it이 아니라 I can do it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아이들한테 그래도 좀 신선한 관점을 주고자 전 좀 노력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너무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그래서 요즘에는 컴퓨터를 또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기는 한데, 앞에 보면 이번 시험에 가고 뭐 100점 맞기 뭐 이런 거, 아니면 점수를 조금이라도 소폭 상승이라도 시키기. 그리고 요럴 때 보면 이제 리뷰 테스트 보면은 앞에 틀린 개수 쓰고 이 틀린 개수에 해당하는 문항수를 적은 다음에 이걸 오답 노트를 또 쓰고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조교생들이랑 같이 활용을 할 텐데, 여기 보면 이름을 다 잘라놨어요. 어떤 친구는 계속 패스인데 어떤 친구는 페일이다. 그럼 이 친구들이 이제 또 요주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성이 있는 관리. 제가 엄마가 돼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머리로만 이해했거든요. 아, 엄마가 되면 진짜 내 새끼처럼 봐야 되는 게, 내 새끼가 생기면 이런 느낌이구나. 머리로만 이해를 했는데, 전 사실 아가 출산하고 나자마자 눈물이 막 흘렀거든요. 신생아실에서 산모님 아갑니다 하는데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진짜 감정이입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저도 우리 건이랑 현주가 나와 있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다가가거든요. 이 말을 해요. 엄마가 돼보니까 내가 단지 여기서 강사만의 입장으로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날 엄마라고 생각하건 이모라고 생각해라. 하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여기 와 있을 때만큼 집에서 게임하고 TV 보는 것보다 무조건 생산적인 시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좀 해요. 잔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생산적인 잔소리.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꼭 정성은, 저도 이것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텐션과 정성. 제가 가끔씩 어머님들한테 전화를 좀 종종 드릴 때 좀 바쁘신 어머님들은 메시지 많이 주시거든요. 메시지라도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저의 발표는 딱 여기까지고, 아이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또 학원에서 최대한 얻어갈 수 있는 건 다 뽕뽑아가라, 기회주의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방금 보스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들어왔는데
생기부 작성.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얘들아, 우리 보스가 오거나 아니면 부장님 계시면 가서 계속 여쭤봐. 자소서 어떻게 쓰는지 팁도 한번 여쭤보고 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 과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고퀄로 줄 수 있다면 우리 학원에서 이제 보스나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 작성 팁이나 대학 갈 때 뭐 학종이나 교과전형 이런 팁을 많이 주실 테니까 최대한 이점을 다 쏙쏙 뽑아가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신 만큼 정말 열심히 내 새끼다라고 생각하면서 고군분투할 테니까 저한테 혹시 뭐 특이사항이나 아니면 부탁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전 얼마든지 웰컴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